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종현 노년학 전문가입니다. 40년 넘게 노년 심리와 인간관계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 무려 68%가 오래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스트레스가 실제로 면역력 저하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랜 친구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실은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명예교수로 은퇴하기 전 30년간 노년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현재는 행복한 노년 연구소를 운영하며 매주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현명한 인간관계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미순 씨와 유미나 씨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기에 어떻게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때로는 과감히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노년기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방적 관계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결국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오미순 씨처럼 늘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비교와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인생 경로가 달라지고 누군가는 더 성공하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생기는 미묘한 시기심이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셋째, 변화 거부입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현재의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감정적 의존입니다. 배우자 사별이나 은퇴 후 친구에게 모든 정서적 욕구를 의존하게 되면 그 관계는 큰 부담이 됩니다. 다섯째, 세대 차이 인정 거부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관만 고집하면 관계는 단절됩니다. 73세 김영호 씨의 경우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에서 늘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서 친구는 점점 연락을 피했고 결국 김 씨는 큰 상실감과 함께 혈압이 크게 올라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68세 이미경 씨는 직장 동료였던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가졌지만 자신의 자녀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담화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6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단계별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질까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노화에 따른 뇌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다소 감소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해질 수 있고 특히 배신감이나 소외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관계적 상처를 평균 2.3배 더 오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 사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면서 친구관계에 기대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하는 즐거움에 중점을 두었다면 노년기에는 정서적 지지와 이해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질이 관계의 길이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5배 더 크다고 합니다. 즉 50년 된 부정적 관계보다 5년 된 긍정적 관계가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이지요. 나이 들어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도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 맺은 관계가 더 개방적이고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점검하기. 모든 인간관계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동호회 회원 등 주요 관계를 나열한 후 각 관계가 자신에게 주는 감정을 솔직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기쁨, 편안함, 에너지, 불안, 긴장, 피로 등 구체적인 감정으로 표현해 보세요. 성북동에 사시는 78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넘게 목욕탕 친구로 지내온 3명의 할머니들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임이 내 삶의 활력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계 지도를 그려보던 날 밤 박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 친구 중 2명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윤정숙이랑 김미자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동안은 나이든 친구니까 서로 의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불편함을 무시했는데 막상 종이에 적으니 빨간색 화살표가 그려지더군요. 박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내 지난 6개월간의 목요일 모임 후 기분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피곤함, 긴장됨, 속상함이라는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2 친구가 끊임없이 손주 자랑을 하거나 박 할머니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놀리는 말을 농담처럼 던질 때마다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 후 지팡이를 짚고 갔더니 할머니 같다며 키득거리더라고요. 저보다 2살이나 많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웃어넘겼지만 일주일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용기를 내어 박 할머니는 가장 마음이 맞는 한 친구에게만 따로 연락해 둘이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2 사람은 매주 화요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오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대신 화요일이 기다려져요. 정말 이상하게도 혈압약도 반 알로 줄였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것이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일주일에 한 번 15분만 투자하세요. 관계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간단히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경계 설정하기. 노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거절하는 것을 예의 없는 행동으로 배웠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선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연습을 매일 거울 앞에서 3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71세 박상현 씨의 이야기는 경계선 설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30년 넘게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박 씨는 간 질환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절대 음주를 금지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 옛 소방서 동료 6명과의 모임에서 그는 지정운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다들 내 건강을 걱정하면서 상현이는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운전해줘라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취해갈 때 혼자만 맑은 정신으로 새벽 1시, 2시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상담 후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음 모임 전에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모임에 참석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해 9시에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다. 양해 부탁한다. 예상대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모임에 무슨 시간 제한이 있나?
우리가 언제 너한테 술 마시라고 강요했나? 등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굿이 귀가 날 그는 정확히 8시 50분에 일어나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라고 인사했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한 명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세 번째 모임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현이 굿이면 가니까 중요한 얘기는 먼저 하자라며 오히려 모임이 더 알차게 진행되더군요. 놀랍게도 한 달 후 모임 시간이 자연스럽게 조정됐습니다. 저녁 6시에 시작해서 9시에 마무리하는 패턴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경계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 선배가 사실 나도 밤늦게 귀가하면 아내가 걱정한다고 고백했어요. 이 씨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했고요. 30년 지기 친구들인데 서로 배려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이 모임은 더 짧아졌지만 대화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서로의 근황과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혈압도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금요일 모임이 기다려져요. 피곤하지 않으니까요. 셋째,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 취미, 봉사활동, 평생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이와 상관없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은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67세 이정희 씨는 평생을 세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의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직후 결혼과 함께 꿈꾸던 교사의 길을 접었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막내의 결혼은 축하할 일이면서도 허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TV 소리라도 항상 켜놓았어요. 남편은 퇴직 후 자기 취미에 빠져 있고 나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어느 날은 거울을 보는데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연히 지역 도서관 게시판에서 중년을 위한 인생 2막 독서 모임 포스터를 본 이 씨는 망설임 끝에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그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처음 읽은 책이 김해남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였어요. 다들 자신의 우울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데 내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못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에서도 이 씨는 주로 듣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모임 전에 책을 꼼꼼히 읽고 밑줄을 그으며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진행자인 도서관 사서가 어느 날 다가와 정의원님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권유했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날 읽은 책에서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대부분이 비판적이었는데 저는 그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 뒤 한 회원이 정말 새로운 시각이네요 라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이후 이 씨는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던 그녀가 드디어 이정희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독서 모임 회원들 중 5명과 특별한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도서관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까지 비슷한 나이대예요. 하지만 각자 살아온 인생이 너무 달라요. 전직 간호사, 초등학교 교장, 공무원, 디자이너.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죠. 그래서 같은 책을 읽어도 정말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도서관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 책 이야기뿐 아니라 삶의 고민과 기쁨을 나눕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된 친구들과는 왠지 과거 이야기, 자녀 자랑, 건강 걱정만 하게 되는데 이 세 친구들과는 내 생각과 감정, 꿈에 대해 이야기해요. 마음이 더 통한다고 할까요? 늦게 만났지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더 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넷째, 솔직한 대화 시도하기. 문제가 있는 오래된 관계라도 바로 단절하기보다는 솔직한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세요. 나는 내가 이야기할 때 이런 감정을 느껴 식의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내 상황을 무시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조용한 장소에서 10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단, 상대방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 후에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명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필요시 관계 정리하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여전히 독성을 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자기방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오래된 관계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에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점진적으로 접촉 빈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 1회 만남을 월 1회로, 다시 분기별 1회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직접적인 거절보다는 최근에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서 또는 요즘 가족 일로 바빠서 와 같은 자연스러운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점차 연락 빈도를 줄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런 방식은 극단적인 다툼 없이 관계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합니다.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한 경우 미순 씨처럼 간결한 편지나 메시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어라는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나열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와 같이 자신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세요. 긴 설명이나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반박의 여지를 줍니다. 75세 정영수 씨의 사례는 이런 결단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던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그 친구가 지속적으로 정 씨의 골프 실력을 비웃고 다른 지인들 앞에서 그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중한 대화 시도 후에도 변화가 없자 정 씨는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큰 상실감을 느꼈지만 놀랍게도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평소 15,090을 오가던 혈압이 13,080으로 안정되었고 불면증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는 그의 표현처럼 때로는 관계의 종료가 새로운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관계 정리 후 찾아올 수 있는 일시적 외로움에 대비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1시간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독서, 명상, 걷기, 그림 그리기 등 조용한 활동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69세 김미영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명상을 한 후 30분 동안 일기를 씁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대인관계 의존도가 낮아지고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곱째, 자기 대화 개선하기. 나는 혼자가 될까봐 두렵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같은 부정적 자기 대화를 알아차리고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3번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 등의 말입니다. 83세 이진우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지만 이런 자기 대화 연습을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바둑 강사로 활동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결책들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0대라면 아직 활동력이 충분하므로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주 2회 정도는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직후라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70대 이상이라면 체력을 고려하여 가까운 거리의 소규모 모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계절에 따라 활동도 조정하면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야외 활동 중심의 만남을, 여름과 겨울에는 실내 활동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비싼 식사나 선물 대신 함께 걷기, 공원에서 대화하기, 도서관 방문하기 등 무료 활동을 중심으로 만남을 계획해 보세요. 나이 들어 경제적 여유가 줄었으니 이해해줘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관계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랜 친구와 관계를 끊으면 배신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내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워요. 이 역시 흔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보다 진솔한 모습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가족들이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과 건강 상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이 생겼어라는 식의 설명은 대부분의 가족을 이해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외로움이 더 심해질까 봐 두려워요. 이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질 나쁜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시적인 외로움은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될까? 자기의심도 큰 장벽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년기 인간관계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발표된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경험하는 관계적 스트레스가 염증 수치를 평균 27%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가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 장수 연구팀은 8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70세 이후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70세를 기점으로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년기 디지털 교류의 효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화상통화로 주 1회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문자나 전화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므로 개인별 맞춤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정리 후 2주 이상 심한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일시적인 슬픔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지속적인 우울감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인간관계의 변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특히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환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주치의에게 인간관계 변화에 대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인간관계 변화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년기 인간관계의 주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방적 관계, 비교와 시기, 변화 거부는 모두 건강한 노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알아본 해결책 5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 점검하기, 경계 설정하기,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 솔직한 대화 시도하기, 그리고 필요시 관계 정리하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3가지 마법 같은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계 지도 그려보기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큰 종이를 꺼내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쓰고 주변에 현재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각 이름에서 자신을 향해 화살표를 그리며 질문하세요. 이 사람을 떠올리면 내 첫 감정은 무엇인가? 미소가 지어진다면 파란색, 긴장이 된다면 빨간색, 무감각하다면 회색으로 화살표 색을 칠해보세요. 70대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작업 후 50년 우정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실은 내 심장을 조이는 빨간 화살표였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지도는 거짓말을 모르는 여러분만의 인생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황금 30분의 법칙을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30분을 오롯이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로, 초인종은 무시하고 세상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선언하세요. 단, 이 시간은 TV 시청이나 소셜미디어 확인이 아닌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활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68세 이미경 씨는 매일 아침 6시부터 6시 30분까지 베란다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이제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 황금 시간이 쌓이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덜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낯선 행복 찾기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 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시 낭송회, 공원 태극권 모임, 지역 합창단 오디션, 도예 교실. 심지어 가본 적 없는 카페에 홀로 앉아 낯선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72세 박철수 씨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어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남자는 나 혼자였어요. 그런데 3번째 수업에서 만난 옆자리 할머니가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함께 산책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속도대로 편안하게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의 질이 향상되면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배움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